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3월 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좀 당사에서 오늘 오전에 HTS나 MTS 접속 오류가 생겨가지고 그거 좀 사과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전에 좀 매매가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정을 다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전에 좀 저희 당사 이용 고객분들 좀 피해를 드려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이런 일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좀 너무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한번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이제 주식시장도 뭐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뭐 받았지만 확실히 뭐 완전 종목 장세였고 오늘 좀 바이오 쪽이 좀 좋긴 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일단 이제 보고서부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EU CRMA라고 이제 3월 14일 날 원자재법이 발표될 텐데 그 내용하고 시황, TCC 스틸, 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이 디스인플레이션 뭐냐면 디스플레이고요. 자동차, 저비용항공사, SK스퀘어, LG화학, 신세계 유니셈, 효성첨단 소재, 테스.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럽의 그 핵심 광물 원자재법이 이제 3월 14일 날 뭐 그날이 화이트데이죠. 그날 이제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발표되는 날인데 그날 이제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동안 이제 유럽이 많은 이제 법안들을 발표를 했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순환경제 계획입니다. 리사이클링이에요. 계속 지금 리사이클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핵심은 이제 요걸로 가겠다라는 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원자재 의존도가 높잖아요. 어느 나라든 생산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자원순환을 활용을 하겠다. 그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게 CRM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3년 주기로 이제 핵심 원자재를 이렇게 목록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기준에는 20년에는 보크사이트, 리튬, 티타늄, 스트로늄을 4개를 추가했고요. 배터리에 사용되는 히토류 이제 EU 의존도가 지금 이제 히토류는 100% 정도 되는데 리튬은 100%, 천연흑연이 98%, 코발트 86%를 그러니까 유럽이 그냥 자금을 못 한다는 얘기죠. 다 그냥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다. 굉장히 좀 유럽도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자동차 보급 대수가 2030년 되면 2.27억 대까지 급증할 텐데 이거를 뭐 언제까지 그냥 남한테 의존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원재료들을.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특히 히토류는 천연흑연은 중국 의존도가 높고 코발트는 콩고고 리튬은 이제 칠레가 주 공급 국가인데 요즘에 또 이런 이제 국가들에서 자원민족주의가 계속 나오잖아요. 뭐 리튬은 우리 거다. 막 수출도 막 안 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CRMA를 통해서 좀 원자재를 조달을 하고 재활용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좀 시장이 이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의 예고편이 CRM이라는 게 이미 실행 계획이 나왔는데 이 원자재 밸류체인 강화하고 자원순환 유럽 내에서 조달을 늘리고 제3국 통한 원자재 공급을 그러니까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국가로 좀 이게 공급선을 좀 다변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내 조달 및 이제 공급처도 좀 계속 다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재활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법안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회수된 배터리 있죠. 배터리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모두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그런 걸 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어쨌든 3국과 파트너십을 해야 돼요. 원자재를 뭐 유럽은 광물이 나오는 국가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목할 건 2차 조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CRMA가 발표가 돼봐야 되겠지만
좀 가속화될 걸로 보고 있고, 이제 전기차 시장도 커지겠지만 전기차 전기차 있죠? 예, 그 시장도 규모가 2030년 되면 411만 대로 좀 늘어날 것 같고, 배터리 그러면 시장 규모가 338기가와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가 3,38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요? 4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죠. 엄청난 거죠. 예. 그리고 이유는 이제 그린딜, 순환 경제계, 핵심 원자재 안정적 확보, 이를 위한 2차 조달 방안, 적극 활용, 전기차 시장 성장 확대,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가겠다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배터리 시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성일하이텍, 세비캠 뭐 다 급등했죠. 근데 성일하이텍이 유독 강했던 건 유럽에 이제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수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CRMA가 이제 유로판 IRA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사실 유로판 IRA라고 보기보다는 그린딜, 유로판 IRA는 이제 2월 초에 그린딜 산업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이건 그러니까 유럽에다 공장을 짓거나 유럽 내에서 뭐 재활용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뭔가 보너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24일하고 3월 24일, 25일에 EU 정상회담이 열려요. 아마 그때쯤에 추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주목했던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이었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좀 주목할 나라 중에 하나는 유럽입니다. 유럽이 이번 달에 굵직한 걸 발표를 하게 돼요.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죠. 우리한테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고 이번 달은 한번 또 내용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미리 예상을 해서 적은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이제 순서래요. 뭐 핵심 원자재 보면 그린딜, 순환경제, EU 그린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발표가 돼 있고, 핵심 원자재 의존도 지금 이렇게 높아요. 유럽 그냥 다 웬만하면 그냥 수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RM 핵심 원자재인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그래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배터리 규정안 추진하는 것 같고, 폐광산에 주요 원자재가 존재하니까 그런 것들 역내 원자재 채굴을 활용을 하겠다. 폐광산 이제 버려진 광산 같은 거 활용하는 것 같고, 자원이 풍부한 제3국하고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이 되겠죠. 남미나 이런 데랑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EU 배터리 규정안의 핵심은 아까 설명드렸죠. 회수된 배터리는 모두 재활용한다. 네. 그러니까 재활용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그린딜 산업의 핵심 계획은 넷제로거든요. 탄소 제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배터리, 풍력, 태양광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원자재를 공급망을 다변화를 하거나 삼국을 통해서 조달받겠다. 그리고 리사이클링을 하겠다. 네. 이런 또 보조금 규정도 이제 마련을 하겠죠. 그래서 2차전지는 어쨌든 정책이 주가를 결정하니까 이런 내용들 미리 좀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용찬 연구원님 제가 보고서를 자주 보여드리는데, 2500을 당장 돌파하는 거 아니고 근데 결국 돌파는 한다. 그 내역인데, 비미국 지역의 모멘텀, 그러니까 중국, 유럽 모멘텀으로 증시가 한번 올랐는데, 최근에 미국이 좋잖아요. 근데 미국 경기가 좋은 거는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죠. 왜? 그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지니까. 그래서 비미국 지역으로 인한 이제 증시 랠리는 일단락됐다. 그 내용이고요. 미국 경기가 일단 좋으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뭐 미국의 너무 좋은 경기가 그 금리를 자극시켰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올랐고, 채권 시장은 이제 연말에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었는데 틀렸죠. 지금 되돌리 이제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은데 이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가 급격하게 좀 오르고 있고요. 이제는 뭐 심지어 5.75%까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75인데 이제 5.75 가는 거 아니냐. 원래 5%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좀 과한 방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증시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무너진 건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버텼다.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졌다. 근데 어쨌든 지금 유럽도 미국도 서비스는 풀부킹. 서비스는 굉장히 좋고요. 예, 서비스업이 좋으니까 서비스 수요가 고용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가 이제 그 저임금이죠. 예, 저임금 그 이 노동자들의 수요도 좀 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채용들이 좀 되면서 어쨌든 지금 미국의 서비스 고용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코로나 터지고 재화 수요 우리 집에 있으니까 막 물건도 많이 샀죠. 그게 일단락 됐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 번은 재화, 한 번은 서비스인데 이게 모든 게 과했다가 결국 정상화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수요 정상화는 미국인데 공급 정상화는 중국이래요. 그러니까 이 중국 절강성의 이유라는 도시가 있나 봐요. 여기가 전 세계 슈퍼마켓으로 불린대요. 뭐냐면 이제 물건을 공급하는 여기가 지금 뭔가 정상화 된다는 건 중국이 이제 공급자로서 다시 한번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물가를 낮춰줄 수 있어요. 그죠? 공급 이슈가 해소되니까.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이웃이 이건 제가 찾아서 넣은 겁니다. 여기다. 세계 232개 국가 및 지역과 이제 무역을 하는데 생산된 제품의 65% 이상이 외부 시장으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 바이오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눈에 띄게 활기를 띈다는 건 공급이 정상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도 지금 회복되고 있고 제조업 PMI 지표 잘 나왔고요. 그러면 이게 정상화되면 물론 원자재 가격을 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정상화가 되는 거잖아요. 공급망.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 값을 또 다운시킵니다. 비용을 줄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2월달 소비자 물가를 잘 보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고 아무튼 재화는 좋은데 서비스 물가가 좀 문제지만 아무튼 3월 14일 날 발표될 2월 소비자 물가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3월 중순에 물가가 이제 확인돼야 우리가 FMC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월 22일까지 FMC까지 마무리가 돼야 증시가 좀 올라가지 아직은 금리 우려가 좀 있잖아요. 물가랑. 그 전까지는 좀 증시는 지지부진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크게 무너지지도 않는 건 중국이 정상화되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도 그걸 따라서 결국 차례로 좋아질 것 같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좋아야 우리나라 코스피가 당연히 반등하고요. 나스닥은 유동성이 민감한데 한국은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예전에 금리 오를 때도 오른 적은 있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고용과 이런 제조업 경기가 좋을 때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그러니까 살짝 경기가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팔 필요가 있냐.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놓을 필요는 없고 좀 기다리자 상승을. 그런 얘기고 다만 이제 중물가 증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왜냐면 미국은 리쇼어링 미국의 공장 자꾸 지어라 이런 주의니까 비용은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94년에 이런 비슷한 패턴이 있었대요. 금리 인상 94년에 하고 95년에 경기 꺾였다가 96년부터 호황이 왔고 그때는 이제 IT 투자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리쇼어링 투자.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 좀 비슷하다. 예. 그리고 3월 금리 인상 문제 어쨌든 넘어가면 한국도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2,500 도전하러 가지 않을까. PER 13배 비싸다는 의견들은 있지만 증시는 미래를 반영하니까 내년 실적을 당겨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PER 10배 계산해보면 2,650입니다. 근데 그 이상 가려면 뭔가 더 있어야 되고 2,650까지는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당분간은 화학철강 같은 시크리컬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 같고 3월 주주총회 이후로는 지배구조 이슈는 좀 약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주주 환원 뭐 이런 게 이슈인데 주총 끝나면 조금 그건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4월엔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그때쯤에는 진짜 경기 수혜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3월 잘 넘겨서 반도체 사이클 반등 나오고 중국 괜찮고 이런 이제 미국의 긴축 이슈도 잘 넘어가면 이제는 진짜 경기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업종이 2분기엔 좀 시장을 이끌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쇼어링 정책은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도 이건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쨌든 2,500을 지금은 아니더라도 3월 한 말경엔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부분들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2,500 넘어가길 빨리 넘기면 좋을 텐데 아무튼 2,500 넘어가길 기대하면서 천천히
어차피 미국 물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TCC 스틸도 이거 되게 긴 내용인데 강파 표면 처리 강판 업체예요. 그래서 LG화학과 삼성 SD의 품질 승인 거쳐서 이제 배터리 쪽에도 니켈 도금 강판인데 요게 이제 동사가 유일하고요. 국내에서는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 그 강판 있죠. 그거 하고 있고 이 회사도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12년도에 관이음새 제조사 TCC 밴드 코리아 인수했다가 망할 뻔했어요. 성광밴드랑 태광하고 싸우다가 안 된 거죠. 거기다 업황이 그땐 또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재무구조 악화돼서 당산독 사옥도 매각해야 될 정도로 어려워졌는데 이제 그런 이슈는 다 해소가 됐고 포항에 공장 3개 갖고 있고요. 1호 라인에서 저 2차 전지형 니켈도. 근데 지금 현재 캐시카우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역할은 주석도금하고 전해크롬산. 이 전해크롬산 강판은 참치캔이에요. 병막에 이런 거고 니켈 도금 강판이 한 30% 정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니켈 도금 강판이 주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주석 도금 강판은 우리 그 통조림 같은 거 있죠. 그거 만드는 강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하는 업체가 우리 한국의 이제 TCC들이 대표적이다. 또 전자부품 소재로도 석도 강판이 주석 도금 강판은 쓰이고 있고요. 니켈 도금 강판 내식성이 뛰어나서 2차 전지로 쓰인다. 삼성 SDI 협력사인 상신 EDP, LG 협력사인 LT정밀, 동원시스템즈, 일건 켄테크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니켈 도금 강판 전용 라인을 증설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8월 달에 끝난대요. 그럼 이제 물량이 현재 7만 톤인데 이게 13만 톤 더해져서 20만 톤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도 오히려 더 늘렸고요. 올해 7월부터 양산할 것 같고 또 연결 자회사 중에 하나가 TCC 아메리카가 있는데 이 회사는 미국의 철강 제품 수출입 같은 걸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이 핵심이고 요게 글로벌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고 또 전기차 배터리용 케이스 수요도 꾸준하게 늘어나니까 10년간 22배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공급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국내에선 TCC, 그러니까 세계 1등은 TCC 스틸이 향후에 될 것 같아요. 물량으로 보면. 그 다음에 토요, 코안, 타타, 일본 NSC 이런 순으로 좀 나와 있고 예, 단가도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톤당 300만 원을 좀 상회한다고 하고 있고요. 가격이 그 이 회사의 주력인 석도광판에 비해서 한 50%. 그리고 석도광판 영업이익률이 7%인데요. 니켈 도금 강판, 2차 전지 강판은 15%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 성장하고 원통형 배터리, 그 중에서도 요즘에 원통형 배터리 좀 많이들 쓰잖아요. 그리고 ROE가 23.9%고 PBR이 1.2니까 주가가 비싸진 않습니다. 이 정도 실적만 유지해주면. 그래서 증설 끝나면 최대 업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리스크는 동국산업하고 지오소프트의 자회사 지오솔루션이 이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24년까지는 동사만 만들어요. 근데 24년이 지나면 동국산업이 24년 말에 증설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게 저걸 만들어도요. 품질 테스트를 또 1년, 2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지오솔루션은 아직은 착공 소식이 없대요. 투자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니켈 도금 사업을 하기 위해선 포스코만 공급하는 그런 이제 원판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TCC 스틸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 현재 1등이고 다만 동국산업이 좀 쫓아오는 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차입금이 좀 일부 있어요. 환해지 리스크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다 라고 보시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요게 속도광판 우리 그 통조림, 요게 니켈 도금 강판, 이 원통형 배터리, 요게 그 참치캔 병막에, 요게 전해크롬산, 예, 동도금 강판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증설을 많이 하고요. 미국이 특히나 이제 테슬라 때문이죠. 그 제품 비중도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이 내년부터는요 1등이 됩니다. 비중도. 그래서 PBR 밴드로 제가 근데 계산 봤더니 좀 머리 위라서 부담돼요. 지금 투자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요새 또 주가도 올라와서 전환사채가 나올 수 있어요. 7,370원에 137만 주 나올 수 있는 것도
약간 부담이니까 PBR 1.2배가 물론 비싸진 않지만 조금 조정이 나올 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는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무튼 앞으로 배터리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연간 전기차 2천만 대 판매하겠다. 목표 달성 위해서는 이만큼의 배터리 필요하고, 예, 앞으로 모든 건 다 배터리로 통하지 않을까. 그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질 거고, 로켓 제외하고는 다 전동화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배터리 시장 규모는 1643조. 근데 이제 여기 주민호 연구원님이 계산해 보니까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의 순이익 총계는 86조 원 될 것 같고, 그래서 PER 10배 적용하면 860조 정도의 시총이 나온다. 근데 국내 3사 점유율이 25%인데 향후에 35%까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더 올라갈 여지. 3사 합쳐서 한 150조 가까이 되죠. 150조 좀 넘죠. 예.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향후에 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건 한번 뭐 저렇게 가주면 좋죠. 예. 간다면 정말 굉장한 거죠. 우리나라 지수도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원가 혁신 노력, 어쨌든 싸게 만들겠다는 게 목표고, 제조 원가 계속 낮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LFP 배터리 채택할 거. 아, 안 그래도 내일 전해액 있죠. 전해액, 전해질. 요거 녹화를 끝냈어요. 함께 배우기. 그거 꼭 한번 봐보세요. LFP의 또 수혜가 어떤 건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건식 전구공공, 4680 내재화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이제 양극재 리튬도 내재화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웬만한 것들을 내재화하고, 다만 혼자 못하니까 외주도 주면서 비용을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네바다주에 있는 거 요거. 여기에 아마 LNF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SKC도 그렇고 지금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저 네바다주가 내년에 이제 증설되거든요. 그래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LNF, LG화학, SKC 등이 준비 중이고 24년에 공장 가동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에 직접 납품하는 기업들은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 다만 이제 원가 절감 노력을 요구받으니까 좀 긴장은 해야죠. 우리나라 업체들이. 예, 이제 테슬라가 워낙 좀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막 단가도 낮출 수도 있고 하니까 계속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LCD TV 패널 가격 상승 가능성이 증가해서 LG 디스플레이 지금 죽다 살아났어요. 다행이고,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하려면 LCD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LCD 쪽도 이제 재고 조정 마무리되면 좋아지고, 그 IT OLED 이건 우리 뭐 귀에 못이 닳도록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 알죠. 애플 아이패드에 들어간다. OLED 노트북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그 수혜주는 뭐다? 소재다. 면적도 커지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다 자동차까지 들어갑니다.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서. 예. 그래서 소재 업체들 덕산, P&H 테크, BH를 잘 보자. 그리고 장비주도 좀 보자는 의견 같아요. 왜냐하면 설비 투자 규모가 4조 원. 그러니까 ICD, 필옵틱스, 로체 시스템즈를 좀 여기 적어줬고요. 그 웨어러블 기기 이제 우리 VR, AR 기기죠. 여기에는 이제 마이크로 OLED랑 마이크로 LED, 하나는 아주 작은 OLED고 하나는 아주 작은 LED인데 이게 둘 다 어쨌든 이제 개발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OLED는 이제 애플이 올해 아마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OLED 장비가 더 수혜인 게요. 마이크로 OLED는 이름 그대로 너무 작아서 소재가 많이 안 들어가요. 소재가 수혜받을 만한 건 많지 않고 장비죠. 투자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익 시스템, SNU, AP 시스템을 일단 적어줬고, 이 애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이제 OLED인데 기존 스마트폰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두 개가 들어가죠. RGB, 레드, 그린, 블루 이런 발광층이요. 각각 두 개 들어가고 전공층, HDR 이런 것도 두 개씩 들어가요. 이 소재들이 각각 두 개씩 들어가요. 그러면 소재 사용량이 2배가 늘어요. 그리고 면적도 크고. 그래서 애플 아이패드에 OLED 들어가는 건 소재들한테는 좀 굉장히 큰 호재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2월 자동차 판매 좀 답답한 게요. 아니 이렇게 수치 좋은데 왜 주가 이렇게 안 가죠? 뭘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죠? 현대차가 기아랑 2월 글로벌 판매도 놀라울 정도로 잘했고 판매 대수 증가했고요.
미국, 인도도 잘 나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좀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했잖아요. 피크아웃. 근데 피크아웃이 아니라 계속 좋아요. 예. 그러니까 수익 중심으로 지금 계속 전략들을 바꿔가고 있다 보니까 좋은 것 같고, 중고차 가격도 심지어 올라 버렸고요. 인센티브는 천천히 오르고. 예. 아무튼 현대 기아가 좀 실적 발표할 때 좀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시각도 있었죠. 올해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지금 데이터 두 달만 보면 현대차이가 맞고 있죠. 그리고 주주환원 구체화될 것 같고, 다음 달에 인베스터 데이 열리고 1분기 실적 발표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 주가 좀 잘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비용항공사 강세 여전하고요. 진에어 TA항공 보유 대형기 활용해가지고 운항률 극대화하고 있고, 에어부산은 좀 공격적으로 영업하나 봐요. 티켓 가격이 좀 깎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건 뭐냐면, 지금 좋은 건 다 알아요. 저비용항공사도 호황입니다. 아주 그냥 저기 이 공항 가면 사람이 너무 많죠. 예. 팬데믹 이전보다 지금 더 늘어났어요. 그때가 28만 명이거든요. 19년도가. 지금 37만 명이래요. 국제선 이용객 수. 보복 여행이에요. 사람들은 못 갔던 만큼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건 아는데, 체크할 거는 연휴가 없는 3, 4월 달에 단기 노선 수요 곡선이 그대로 이어질지, 요걸 좀 체크해 보자. 그리고 대형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아무튼 3, 4월에 수요가 계속 꾸준히, 왜냐면 연휴가 없어서 3, 4월은 또 방학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하다면 저 저비용항공사들의 주가는 꾸준하게 좀 우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도 팬데믹 전 수준을 10에서 20% 꾸준히 상회를 하고, 중국 노선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좀 부정적으로 봤던 의견 바꾸겠다. 그러니까 올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LCC 저비용항공사도 괜찮다고는 보고 있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쉬어갈 때 기회를 한번 포착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올해 한번, 지금 이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거든요. 국제선 이용객 수가 미쳤죠. 또 연휴니까. 그죠? 연휴잖아요, 지금. 28일, 3월 1일. 그 사람들이 막 몰려버린 거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게 이번만 그럴까요? 지금 여행 못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몇 년간 보복 여행은 정말 엄청날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해외에서 한국도 오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K스퀘어는 이제 말씀드리면 매각했어요. SK실더스라고. ADT 캡스 아시죠? 보안회사. 그 지분을 28.8% 매각했는데, 이게 오히려 또 지금 좋게 평가를 받는 게 5.2조 원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매각 대금의 절반을 3분기에 받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25년까지 조금씩 이제 돌려받는 그런 구조 같은데, IPO를 원래 하려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 상장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실더스를 철회했는데 그때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퀘어가 SK 실더스를 이제 공동으로 요 회사랑 같이 경영을 할 것 같고, 이 EQT는 이 SK 실더스가 보안 회사잖아요. 기존의 보안 기업, 이스라엘 정보 보안 기업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게 시너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엄청 할인 받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SK 스퀘어가 할인율이 72%입니다. 주당 순자산가치 대비해서. 근데 이번에 주총 통해서 안건을 좀 바꿨어요. 6.9조 원의 자본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1조를 보냈어요. 배당하겠다는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이나. 그래서 주주환원이 준비가 될 것 같고, 또 저걸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하지 않을까. 다만 추세적인 상승은 결국에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하이닉스 주가 제일 중요한 회사가 하이닉스거든요. SK 스퀘어가 직접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최악은 지나간 거 아닌가. 지금 PBR이 0.3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쁠 거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화학은 이제 굉장히 우수한 양극재 제조사 중에 하나고, LG엔솔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모멘텀이 있는데, 아무튼 단입자 고부가 양극재 제품 비중을 늘려서
뭐 가스 발생량도 줄이고 어쨌든 굉장히 효율성 있는 제품을 좀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부분 그 파우치 쪽 요새 이쪽 이제 그 얘기들은 좀 많이 안 나오지만 이쪽 경쟁력도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북미 쪽에서도 보급형 양극재 있죠. LFP 망간을 많이 쓴, 코발트를 많이 쓰면은 이게 비싸거든요. 우리 배웠죠. 코발트를 하이니켈을 왜 써요? 니켈 비중을 높이면 코발트 줄어요. 그럼 비싼 코발트 안 써도 되니까 원가에도 도움이 되죠. 근데 그거 맞물려서 또 망간이 많이 들어가거나 LFP 배터리도 만들겠다. 요런 좀 계획도 있는 것 같고, 또 CNT, 이게 나노 신소재가 하는 사업이죠. CNT 도전제. 요 부분도 가치 반영이 좀 필요하다. 요런 좀 내용이고, 아무튼 굉장히 좋은 기술을 좀 갖고 있어서 저 정확하게 이 기술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쟁사를 압도한다라는 내용이고, 원재료 조달도 쉽고 이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현 시가총액 4~5% 정도는 반영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LG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LG화학은 중간다리예요. LG 엔솔에 소재를 적절히 공급하고 그 소재를 만드는 또 원재료가 있죠. 이걸 중간에서 잘 조달하는, 예, 그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LG화학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한다면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갈 테니까 지켜보시면 되겠고, 신세계 뭐 너무나 저평가돼 있죠. 정말 아예 아무도 관심도 없고요. 2월까지 백화점 매출 나쁘지 않거든요. 뭐 계속 피크아웃 얘기만 나요. 피크아웃. 근데 피크아웃 진짜 하는 거 맞는지 모르겠고, 면세점은 좋아질 일만 남았죠. 이제 따이궁보다 중국인이 직접 올 거 아니에요. 수수료를 안 줘도 되는 관광객한테 많이 팔면 면세점은 수익성이 되게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주들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대니까 한번 발바닥 이하니까 밸류상 지켜보시고, 그리고 유니셈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탐방 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삼성과 하이닉스 중국 쪽에 골고루 납품하고, 이 스크러버 유해가스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없애고 온도를 조절하는 이제 칠러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 삼성전자가 이제 모든 제품에 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하는 알리백을 선언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요. 근데 그걸 없애려면 유니셈이나 이런 데가 만드는 스크러버 장비를 써야 돼요. 유해가스 없애는. 근데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은 LNG 방식.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으니까 이걸 플라즈마 타입으로 좀 대체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플라즈마 타입은 약간 친환경적일 수 있는데 전력을 많이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비연소 안 태우는 방식이 있죠. 근데 유니셈은 이걸 했던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칠러가 뭐냐면 온도 조절 장치거든요. 온도를 좀 이제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장치인데, 그 원재료가 쿨런트인데 이게 3M의 벨기에 공장이 전 세계 절반인데 이거를 이제 25년도에 이제 끝내요. 중단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부족하면, 이 유니셈은 이 쿨런트가 많이 필요한 방식이에요. 칠러가 쿨런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기 경쟁사가 GST가 있거든요. GST는 전동기식이에요. 전기로. 그러니까 쿨런트를 적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GST가 유니셈보다는 더 주가가 좋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유니셈은 좀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내용은 뭐냐면 냉동기식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식각 공정 트렌드가 식각 면적에 따라서 식각비가 다르게 나와서 이걸 개선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려면 극저온 식각이 좀 좋다고 하네요. 극저온. 저온에서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요? 냉동기식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 변화들을 봤을 때는 유니셈을 마냥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참 어려운 게 이런 기술 변화들이 나오는데 참 어려워요. 그걸 미리 알 수도 없고. 근데 이런 현상이 있어서 유니셈이 저 극저온 냉동실 칠러 수요가 늘어난다면 수혜가 예상된다. 그런 내용이고, 아무튼 주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22년 영업이익 33% 증가할 것 같고, 감소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 삼성이나 하이닉스 투자 줄이니까. 다만 내년엔 좀 좋아질 것 같고, 요게 방식이랍니다. 번, 플라즈마, 히트, 웻, 레진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친환경 스크러버, 예,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유해가스 제거하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요게 연소 방식이고요. 비연소 방식이고, 삼성전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칠러 장비는 주로 에칭, 식각할 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3M 벨기에 공장이 종료돼서 조금 이제 이 쿨런트를 많이 쓴 유니셈한테 불리하겠지만, 이 어떻게 보면 유니셈이 주로 하고 있는 이 저온에서 하는 식각 방식에는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밸류가 그냥 저 바닥에 다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신한에서 이진명 최규현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올렸고요. 탄소 섬유입니다. 탄소 함량이 90% 이상인 섬유를 의미하고, 강도가 철의 10배, 무게는 20%나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철을 대체하는 건데 아직 완벽하면 대체 못하죠. 철의 10배나 될 정도로 단단하면서 가벼워요. 풍력, 우주항공, 저기 수소 보관하는 용기 이런 데 들어가고 꾸준히 이렇게 성장할 것 같고, 연평균 29% 공급량 늘어날 것 같고, 예, 중국에 또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니까 이쪽에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이 세계 수요가 제일 많아요. 중국의 종푸 카본 파이버라는 회사가 시총이 7.5조인데 효성 첨단 소재가 2조가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회사가 1.5만 톤 정도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예, PER이 무려 42배나 됩니다. 그냥 굉장히 고평가받고 있죠.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1,300억 정도 이제 매출액이 나온 걸로 좀 보고 있고, 아직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많진 않아요.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수익률 굉장히 좋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탄소섬유 가치는 한 1.1조 원 정도 보고 있고, 핵심은 타이어 첨가제, 타이어 코드입니다. 이게 글로벌 1위인데 중국이 좀 살아나면 당연히 저것도 좋아지고요. 그러면서 탄소섬유가 붙게 된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섬유 업체 점유율인데 도레이, 일본의 도레이가 1등이고요. 중국 회사들이 있고, 여기 효성은 좀 아직은 미미하지만 점점 늘리고 있다. 그리고 전방 산업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자동차 풍력 쪽에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걸로 나와 있고, 이 경쟁사 중국 회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요. 그래서 탄소섬유 실적 매출 비중은 이렇게 앞으로 늘어난다. 근데 그걸 이제 수치로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밸류는 아주 싼 건 아닌데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죠. 밸류 매력은 있다. 그래서 핵심 뭐냐면 타이어 보강제가 핵심이고요. 현재까지는 탄소섬유가 거기에 이제 붙게 되는 그런 그림이고, 어쨌든 주가도 이렇게 탄소섬유 증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매출이 잡히면 추세적 상승 가능하겠지만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근데 무릎 이하에서 사면 괜찮잖아요. 이런 기업들 계산해 보니까 39만 6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PBR 1.8배. 그래서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는 반도체 전공정 증착 장비 아시죠? 그거 만드는 기업이고 참 주가 안 좋았죠. 낸드 쪽 비중이 높아요. PCVD 혹시 기억나세요? CVD가 증착 장비입니다. 어떤 물질을 반도체에 입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옷 입을 때 여러분이 직접 입을 수도 있지만 누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기계가. 그러면 이제 그 증착 장비는 그 기계입니다. 옷을 입게 도와주는. 예, 그래서 어떤 물질을 입히는 거예요. 반도체에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PCVD라 그래서 화학 기상 이 플라즈마 가스를 이용해요. 예,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증착이 가능하고 ACL 하드 마스크 증착에 사용이 되고 3D 낸드 단수가 올라가면서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장비를 제가 좀 뒤쪽에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ACL, ARC, BSD, 신규 장비 로우케이 우리 공부했죠. 유전율이 좀 낮게, 그러니까 이 반도체 반도체가 이제 여기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가잖아요. 여기 게이트가 있고, 그럼 여기 전화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얘네가 이렇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유전율이 높은 걸 여기다 씌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매력적이라 여기 그 전화들이 안 갑니다. 일로. BTS 오빠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만 봐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로우케이, 좀 매력이 떨어지는, 예, 로우케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우케이를 여기다 증착을 해주면 얘네들이 그냥 가버립니다. 좀 냉정하게. 그 로우케이 필요해요. 그걸 하기 위한 이제 증착 장비도 필요한 거죠. 또 드라이 클리닝으로 세정 장비도 만들어요. GP 건식 세정. 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 여기 낸드에도 좀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드라이 클리닝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세정 장비입니다. 세정 씻는. 근데 이제 반도체가 미세화되니까요. 종횡 비율 요 밑에 밑변 있죠. 밑변이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밑변이요 좁아져요. 점점 이렇게 이랬다가 그 높이는 높아집니다. 이 종횡 비율 값이 높아지면 성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좁은데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가면 위에서 이렇게 너무나 깊잖아요. 그래서 비아홀의 밑저 구멍 뚫린 홀에 구멍 있죠. 이게 너무 깊어요. 깊으니까 세정을 해야 되죠. 용액 방식, 그러니까 습식 방식으로 세정을 하면 안 씻어진대요. 그러니까 안 내려가가지고 세정액이. 그래서 가스는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 미세화 트렌드에는 오히려 건식 세정 방식이 더 많이 쓰인다. 도쿄 일렉트론이 경쟁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사주는 11.3%로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플라즈마 CVD는 어쨌든 저온에서 하는 건데 이 회사 주력은 ACL이에요. 하드 마스크 증착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드 마스크는 이제 패터닝 할 때 사용하는 필름인데 이 PR이 이제 강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우리 마스크 아시죠? 이 노광 공정에서 빛 딱 쏴가지고 마스크를 통과해서 밑에 강강에 입힌데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저 PR 마스크를 저게 이제 이 비율이 커지면요 이게 자꾸 쓰러진대요. 그래서 하드 마스크는 뭐냐면 밑에 받쳐주는 역할을 한대요. 마스크가 받쳐져서 유지될 수 있게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가 바로 ACL 그 장비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력 장비가 하드 마스크를 증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하드 마스크가 이제 이 낸드가 고단화되면요 마스크 두께가 또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낸드 외에도 D램의 커패시터 아시죠? 전화를 저장하는 거, EUV 우리 다 공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술술 들어와요. 그리고 비메모리형은 테스트 중이고, 그리고 반도체 공정을 하다 보면 웨이퍼가 뒤틀린대요. 그걸 방지해주는 장비가 BSD. 되게 다양한 장비 많이 하죠. 이거 신규 장비예요. 로우-K 장비, 우리 로우-K 뭔지 아시죠? 유전율이 낮은 거 아까 그거 증착해야 돼요. 그것도 역시 이 회사 장비가 해주고 신규 장비고 하이닉스 향으로 일부 제품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GP 세정 장비, 저 세정 장비가 이제 신규로 또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장비를 만들어요. 이 습식 세정 아까 설명드린 거 이게 구멍이 이제 밑에가 너무 깊게 파이니까 여기는 좁아지고 여기 액체가 이거 씻어야 되는데 이게 오염원이 제거가 안 돼요. 가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장비가 요겁니다. 신규 장비. 그리고 증착은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화학기상 증착 장비는 여기 플라즈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체죠. 기체를 이용해서 얘네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보이죠? 이런 소재들을 전구체 이런 소재들을 딱 증착시킨다. 그러니까 저 막을 입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방법은 물리, 화학.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건 화학기상 증착 장비입니다. 원자층 증착 방식은 아시죠? 하이K. 요거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원익 IPS나 유진테크. 물론 이제 주성이 지금 하이K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다른 원자 증착 방식은 유진하고 원익 IPS가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방식도 있고, 근데 이 테스가 하는 거는 이제 요거보다는 이제 여기 PCVD 요게 주력이다. 그리고 요거 기억나시죠? 이게 낸드 소스 드레인 여기로 가고 여기 통하고 여기 커패시터로 전화 들어가죠. 여기는 ALD 증착해야 되고 여기는 또 로우-K 해야 되고. 그러니까 증착 장비가 ALD만 쓰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쓰여요. 로우-K 소재, 하이-K 소재 막 우리 다 공부 끝냈죠. 그리고 이게 뒤틀어진대요. 저렇게 막 꼬이고. 그리고 주가 싸다. 밸류 부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 테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신규 장비 저렇게 성과 있는데 지금 올해 업황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저런 장비 성과가 나오겠죠. 기술 개발하잖아요. 해외 기업가 이런 노력은 저는 나중엔 좀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편한 위치다. 쉬운 투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반도체 공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넘어가서 시황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어쨌든 이제 상승을 좀 하긴 했는데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더 좋았죠. 코스닥은 오늘 여기 바이오까지 급등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좋았어요. 코스닥은 정말 뭐 완전 대세상시장처럼 급등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일단 오늘 외국인들은 좀 팔았지만 코스닥을 무려 2,200억이나 집중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큰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업종으로는 물론 외국인들은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오늘은 주로 서비스 철강주 위주로 팔았는데 화학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많이 샀고요. 보험, 또 비금속 광물, 자동차 좀 샀고, 전기전자 좀 팔았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2차 전지의 날이었고요. 오늘도 끝없는 상승이 오늘 첨보였어요. 오늘. 그리고 상신 EDP 기억나세요? 이 회사 뭐죠? 삼성밸류체인. 예. 오늘은 또 여기도 가고, 코스모 신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SKC. 그러니까 안 가던 기업, 아까 TC 시스템, 2차 전지 못 오른 기업, 엔캠. 오늘 그냥 다 불뿐만 내. 그러니까 양극재만 간 게 아니라 야, 나도 가자. 다가버리는 그런 좀 기현상이 오늘 좀 발생했다. 2차 전지의 날이었다 라고 오늘은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주들이 정말 이렇게 올라가니 코스닥이 급등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여기에 불을 하나 더 지핀 게 뭐예요?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 있죠. 전 회장. 그러니까 이제 물러났잖아요. 다시 복귀한대요. 아마 이번 주주총회에서 뭐 그런 게 이제 아까 기사 잠깐 보니까 복귀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서정진 회장이. 여기 뉴스 혹시 나와 있나요? 셀트리온. 네, 여기 나와 있죠. 서정진 명예회장 돌아온다. 여기 나와 있죠. 이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좀 급등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좀 요즘에 셀트리온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서정진 회장의 복귀를 좀 반기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거 말고도 오늘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또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뜨거웠고, 강원에너지 뭐 할 것 없이 2차 전지의 날이었다. 근데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저렇게 한번 돌면 이제 좀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계속 좋긴 어렵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 맞지만 조금씩은 이제 이렇게 좀 너무 급하게 집중될 때 조금은 좀 숨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은 백화점이 좋았습니다. 신세계. 오랜만에. 신세계가 왜 좋았냐면요. 오늘 보니까 5% 정도 자사주 매입한대요.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워낙 또 주가도 싸고, 예. 현대백화점은 안 하나요? 좀 주주 환원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휴대폰 부품도 오늘 좋았고, 이쪽이 오늘 서진 시스템이 급등했군요. 우리 다 공부했던 기업들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 번씩. 석유화학, 그리고 폴더블 폰, NFT, 그리고 폐배터리 오늘도 좋았고, 영상 콘텐츠도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레몽레인.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더 글로리가 다음 달에 이번 10일 날 또 두 번째 파트가 나오죠. 2차 전지 오늘은 삼성 SDI가 좀 좋았습니다. 의료기기 회사도 오늘 좀 괜찮았고, 아이센스가 예, 오늘 완전히 날라가면, 어제 우리 한번 공부했었죠. 근데 아직 승인받은 건 아니지 않나요? 그죠? 이제 그걸 무상증자 결정도 있었고 아직은 승인받은 건 아니에요. 네, 아무튼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렸네요. OLED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첨보가 여기 들어가 있고, 이녹스, 덕산테코피아 5% 정도 올랐고, 아무튼 오늘 다 괜찮았고요. 아무튼 이 소부장 기업들의 날이었네요. 다 좋았는데 오늘 안 좋은 건 손해보험. 다만 저는 이제 손해보험도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 공부 끝냈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조선주도 다시 또 좋은 기회가 올 것 같고, 조선주 항상 주식은 남들이 소외받고 이럴 때 천천히
쉬울 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좀 조심은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많이 올랐고요. 증권주 쉬어갔고 정유주가 오늘은 조금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항공주도 오늘은 좀 쉬어갔고 리오프닝 주들은 조금 쉬어간 것 같아요. 해운주, 건설 중소형주, 인터넷도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좀 쉬어갔던 것 같고요. 메디톡스가 휴젤 뭐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보톡스 특허 무효 심판 뭐 제기한다 그래서 요새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이쪽에 뭐 휴젤, 메디 대응 제약끼리 예, 굉장히 이제 서로 막 이제 굉장히 다툼이 심하죠. 그리고 화장품 좀 쉬었고 지주사 좀 쉬었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선주하고 리오프닝하고 일부 인터넷, 건설주, 이런 은행, 보험주는 좀 쉬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정리 좀 해드리면 시총 상위 기업들은 아무튼 LG엔솔, 삼성 2차 전지의 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이 특히 좋았고 바이오 오늘 좋았고요. 바이오도 오늘 좋은 좀 흐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주 안 좋았고 삼성전기 다시 올라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정말 오랜만에 급등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너무 셉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LG 디스플레이, 현대제철 오늘도 좋았어요. 현대제철도 이제 거의 4만 원까지 올라왔네요. 예, 그리고 제일제당도 이제 서서히 좀 바닥은 다져가는 것 같고 SKC도 그냥 순식간에 가네요. 그리고 정유주 안 좋았고 페노션 너무 많이 올랐죠. 일진머트리얼도 정말 오랜만에 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그냥 2차 전지 다 있으면 다 급등했다 라고 보는 표현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좀 뜨거웠습니다. 다 2차 전지. 오늘 한솔케미칼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하잖아요. 실리콘 응급제 우리 공부한 것처럼. 그리고 성일하이텍도 오늘도 좋았고 예, 신세계는 좋았고 효성첨단소재는 아마 오늘 보고서 좀 일부 영향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코스모화학, WCP 다 2차 전지 쪽입니다. 대주전자재료, 예, SK케미칼, HPSP도 좋았네요. 후성, 동아기업, 동원시스템즈 다 2차 전지에 연동이 되는 그런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연동이 돼 있는 기업들은 거의 다 그냥 다 좋았다. 그리고 오히려 뭐 약간 그 인공지능 챗 GPT나 1월 달에 좋았던 기업들은 그 리오프닝하고 해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오전에는 좀 오늘 전체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공시는 이제 제가 월요일에 한 번 더 봐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가 벌써 5시간 넘어서 빨리 지금 영상을 보내야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성 SDI 밸류체인이 오늘 급등했잖아요. 아까 상신 EDP나 삼성 SDI, GM 아까 단독 기사라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GM과 삼성이 아마 배터리 공장, 합작 공장 만드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급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차 전지가 뜨거운데 또 다른 2차 전지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 지금 2차 전지 또 공교롭게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무튼 내일은 전해액입니다. 전해액, 전해질 관련 기업들 또 소개도 해놨으니까 한번 내일은 한번 배터리 4대 주제 중에 하나인 전해액과 전해질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